아놀드 슈왈제네거의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늙어리는 건 다 지방이다. 안녕하십니까, 신은손 정문입니다. 오늘은 지방 흡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방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지방은 우리가 섭취한 에너지가 쓰고 남은 부분이 축적이 되는 거죠. 지방은 한마디로 일종의 기름 같은 겁니다. 기름은 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나서 남은 에너지는 언제든지 태울 수 있는 그런 지방의 형태로 축적이 되는데요. 이런 작업은 이제 호르몬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축적되는 위치도 조금씩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복부 쪽에부터 시작되겠죠. 그리고 아랫배부터 됐다가 윗배 됐다가 허벅지 쪽으로 갔다가, 이런 우리 몸의 호르몬에 의해서 축적이 되는 그런 게 바로 지방이죠. 그리고 이런 지방세포가 에너지의 축적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몸의 세포와는 다른 아주 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애초에 태어나서 우리가 몸을 형성할 때 세포수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포수는 세포 분열이 되면서 발생하는 세포수는 일정한데, 이 세포수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기존 세포의 세포 크기가 늘어남으로 해서 이런 지방을 수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아주 독특한 지방세포만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세포수가 줄는 게 아니라 지방세포의 크기가 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체중도 줄고 형태도 줄게 되는데, 다시 요요 현상이라고 하죠. 다이어트에 실패를 하고 과하게 에너지가 섭취가 되게 되면 이 세포가 다시 커지면서 요요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방 흡입이라는 건 결국 말 그대로 지방을 빨아내는 건데 역사가 의외로 좀 깊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요즘에 시행되는 관을 통해서 지방을 빼는 방식으로 진행된 거는 한 50년 정도 됩니다. 초반에는 드라이 테크닉, 뾰족한 관을 통해서 그냥 지방을 말 그대로 생으로 뽑아내는 방식이 시작됐었죠. 대신에 이렇게 하면 피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통증도 많고 그런 부작용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메센트라는 용액을 요즘 이제 쓰이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 투메센트라는 용액 안에는 지혈 성분, 피가 덜 나게 하는 거, 그다음에 마취 성분, 안 아프게 하는 그런 마취 성분이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런 투메센트를 먼저 깔고 지방을 이제 무르게 만드는 거죠. 옛날에는 뾰족한 관을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끝이 이제 둥근 관, 부드러운 관을 통해서 물을 먹은 지방을 살살살 이제 피도 안 나고 통증도 없이 뽑아내는 방식으로 지방 흡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 흡입을 할 때 보통 1cm 안 되는 어떤 구멍을 통해서 여러 부위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채취를 골고루 하면 효과가 잘 나타나는 지방 흡입이 되겠죠. 일단 우리가 관을 넣는 부위는 최대한 이제 흉터를 생각해서 흉터가 노출이 이제 잘 되지 않는 부위에서 시작합니다. 흔하게 많이 하는 복부를 생각해 보면 일단 배꼽을 이용합니다. 배꼽 안에 이제 안으로 해서 흉터가 바깥으로 표현 안 되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속옷을 입었을 때 가리는 부위 안쪽으로 해서 측면으로 양쪽으로 구멍을 뚫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뽑는 층은 주로 우리 지방층을 크게 두 부분, 바깥 표대성 지방과 이제 신부지방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기본적으로 뽑는 부위는 이제 신부지방층입니다. 신부지방층을 충분히 먼저 뽑아서 어떤 전체적인 볼륨 또는 라인을 잡은 다음에 그래도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다 하면은 바깥에 있는 표재성 지방도 조금은 뽑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표재성 지방은 뽑으면 주는 효과는 당연히 좋지만은 대신에 좀 울퉁불퉁해질 수 있고 또 통증이 있을 수 있고, 너무 많이 뽑게 되면 이제 바깥 피부의 어떤 색깔도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서 뽑아야 되는 그런 부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지방 흡입을 할 때 뽑는 양도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너무 대용량으로 뽑게 됐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받는 스트레스 크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양을 뽑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뽑는 위치도 너무 바깥에 뽑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울퉁불퉁해지거나 피부에 어떤 손상이 갈 수 있고요. 너무 깊게 뽑게 되면 이제 근육층을 건드림으로 인해서 피가 난다든지 통증이 생길 수 있고, 또 혹시라도
어떤 너무 깊이 뽑다가 실수로 근육 밑에 들어가게 되면 또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손상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하게 욕심을 내서 줄이려고 하다 보면 항상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환자분들이 원하는 어떤 정도와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시술하시는 원장님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파악하시고 수술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키로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방 흡입을 할 때는 주로 이제 cc의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그거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cc가 이제 1kg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소량 지방을 뽑았을 때 기준이 한 1000cc, 1000cc까지는 이제 소량 지방식이고요. 그다음에 3000cc, 3kg 정도 뽑았을 때가 이제 중간 정도, 그리고 3kg에서 어떤 6kg, 그러니까 6000cc 정도 뽑았을 때는 대용량 흡입이 되겠습니다. 6kg 이상을 뽑는 거는 이제 권해드리진 않고요. 보통 3000까지 뽑는 게 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온라인상으로 보면 1000cc의 지방을 뽑았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지방만 1000cc를 뽑은 게 아니라 30%와 지방이 같이 뽑힌 양이 1000cc 정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순수 지방만 1000cc를 뽑는 게는 위험합니다. 그런 지방 흡입을 1000cc 정도 뽑는 거는 위험하다고 한 이유는 우리 몸에 지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일단 몸의 또 밸런스를 맞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축적시키는 것도 있지만 지방 사이에 있는 체액이라든지 혈액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1000cc가 빠지게 되면 우리 몸에 그런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해요.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하게 이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병원마다 지방을 뽑을 수 있는 양을 정해줍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시설이 갖춰진 병원에서는 지방을 구체적으로 3000cc 이상 뽑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그렇지 못한 병원에는 1000cc 이상 지방을 뽑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지방을 많이 뽑을 때 생기는 그런 부작용들 때문인데요. 보통 제일 심각한 지방 흡입의 부작용은 폐색증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을 이제 뽑을 때 이제 파괴된 지방 알갱이들이 어떤 굵은 혈관을 통해서 이제 혈류로 들어갔을 경우 그것들이 이제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폐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폐에 있는 미세한 혈관들을 막음으로써 호흡 자체가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죠.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가 나면서 과도한 지방 흡입은 이제 피하시는 게 낫고 안전하게 투명센터를 충분히 넣고 그에 맞춰서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시술을 받으시는 게 맞겠죠. 체중을 줄인다기보다는 일단 사이즈를 줄인다 또는 라인을 만든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1kg를 또는 1000cc죠. 1000cc를 뽑았다 생각했을 때 전체적인 체중을 생각하면 크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방 모형을 봤을 때 2kg를 하면은 이 정도 제법 큽니다. 요거를 갖다가 한꺼번에 떼낸다고 생각하면 3kg 이상 3000cc 이상 뽑는 거는 상당히 이제 큰 변화죠. 그래서 지방 흡입을 3kg 뺐을 때 단순히 몸무게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런 정도의 어떤 볼륨이 쭈물어서 국소적으로 이 정도가 줄게 되면 그만큼 라인이 바뀌게 되는 거죠. 허리 둘레가 달라지는 거, 그다음에 팔뚝의 둘레가 달라지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체중이 3kg 빠진 거는 사실은 크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일단 바지의 허리 사이즈가 줄었다. 이래 되면 이제 크게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예, 물론 됩니다. 하지만은 이런 이제 지방 이식이 이제 대용량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제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가슴 부위를 좀 많이 생각하십니다, 보통. 가슴에 지방 이식을 할 때 과용량으로 들어갈 경우 일단 지방 자체가 뭉치거나 캡슐화되면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후에 모양상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감촉상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여성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하고 추적 관찰해야 되는 어떤 유방암의 어떤 관찰에 있어서 상당히 큰 판독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캡슐화 현상이나 뭉침 현상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지방 이식을 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큰 변화를 위해서 가슴 쪽에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 뽑아내야 되는 양도 단순 얼굴에 하는 지방 이식 양보다는 아주 많은 양, 3-4배 이상의 지방을 뽑아내야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 이제 비용도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수술 시간이라든지 몸이 받는 스트레스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방 흡입한 거를 이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자세히 알아보시고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지방 흡입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대용량 지방 흡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선 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